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야기 정보톡TV입니다. 오늘은 알쏭달쏭 운전자 한정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닌 운전자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즘 대리운전들 많이 하시죠? 대리운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약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총 3가지로 약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운전자 연령 제한과 운전자 범위 제한은 동시 조건이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운전자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운전자 연령 만 21세, 22세, 24, 26, 28, 30, 35, 43, 4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씩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운전자 연령이란 사고일 현재 만 나이를 말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운전 가능자 제한에서 두 번째는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나 혼자 운전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운전하거나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첫 번째, 김영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김영피보험자는 자동차 소유주를 말하는 겁니다. 즉 차주가 혼자만 운전하는 경우인데요. 김영피보험자는 운전자 범위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왜 중요한지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부 한정특약. 이 특약의 대상은 좀 전에 김영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까지 운전이 가능하고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피보험자의 배우자람은 김영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운전자 연령 제한도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 기준으로 정해야겠죠. 여기서 배우자를 가입자 경력 지정해 놓으시면 향후 보험료 할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관계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이라고 정했는데요. 여기서 사실혼이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과연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데 어떻게 사실혼 관계인 것을 증명할까요? 법원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가, 타인에게 부부임을 알리고 여보 당신 등의 호칭을 사용했는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경제 공동체였는지, 해외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는지, 양가 집안 경조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를 가지고 사실혼 관계인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가족 한정 특약입니다. 김영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는 김영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나와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를 포함하고요. 김영피보험자의 자녀, 양자녀, 계자녀, 거기에 자녀들의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가끔 사정이 있어서 내가 아닌 부모님이 김영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 경우 6세 미만 어린이 할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달라는 경우가 있으신데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 범위는 김영피보험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기준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까지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나에게 6세 미만 어린이 있더라도 할인은 해당이 안 되십니다. 가족 한정 특약인 경우에는 가입 경력인 지정이 가족 중에서 2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정 1인 운전자 추가 특약이라는 것은 가족이 아닌 타인을 1명을 지정해서 등록해 놓는 것입니다. 이 특약은 김영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과 부부 한정 특약 가입자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을 등록해 놓을 수 있는 제도고요. 세 번째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놓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입니다. 대리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던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 특약이나 운전자 한정 특약의 내용에 적용을 받지 않고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특약인데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십니다. 반드시 정식 등록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불러준 대리기사이거나 길거리에 천막 치고 영업하는 대리기사 또는 여러 회사의 호출을 받는 대리기사는 이 담보의 운전자 대상이 아닙니다. 대리기사가 연 2회 이상 사고를 내면 보험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설정을 해두거나 비용 문제 때문에 자차 특약을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리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한 경우 이 특약을 배서를 통해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리기사가 보험을 가입했어도 사고가 나면 내차 의무보험에서 일단 먼저 처리해야 하므로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할증되십니다. 사고 대리기사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먼저 받고 대리기사의 신분증, 연락처,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 등을 반드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운전 중에 사망, 중상의 사고가 난 경우에 대리기사에게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는 차주와 대리기사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지만 차주가 혼자 책임을 져야 하고요. 내가 먼저 처리하고 구상을 청구해도 민사 책임이기 때문에 대리기사에게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이 있다면 안전하게 내 보험으로 사고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장거리 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할 수도 있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사용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특약보험 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보장 개시되므로 예를 들어 10일부터 12일까지 사용 기간이라면 9일 24시부터로 설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자동차 보험은 보험 대상도 여러 명이고 보험 금액도 사고마다 다르고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장도 다릅니다. 그래서 운전 가능자 제한에 대해서는 적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자칫 나도 모르는 채로 무보험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 운전을 남에게 맡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